안녕하세요. 고쳐플러스 박상용입니다. 또 퇴근길에 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치료는 오프로딩이다라고 카페에다 글을 올렸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거친 그런 길을 험지를 막 차를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때마다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그런 현장에서 뭔가 현재 갖춰져 있는 그 차량의 기능만으로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볼 때 저는 상당히 희열을 느끼고,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오프로딩과 똑같다,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고 항상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이 뭔가 이렇게 험지를 가고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썼는데요. 저는 이제 이 오프로딩과 치료 과정이라고 하는 이 활동이 왜 공통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모든 자동차가 그냥 비포장 도로를 가고 막 산을 올라간다고 해서 다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뭐 몇 억짜리 차여도 산을 전혀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차들이 있어요. 뭐 스포츠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산으로 갔다가는 그 차는 다 망가져 버리고 말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개조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가는 데 있어서도 차의 어떤 기능을 갖출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을 추가해 놓은 차들은 어느 정도 조금 더 성능을 높여서 가능은 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SUV나 픽업 트럭이나 이런 차들을 좀 개조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바위를 넘어가거나 때로는 이제 기울어지거나 전혀 이제 차에 구동력이 없을 때 그 네 바퀴에서 어떤 구동력을 갖춰주는 어떤 기능들을 추가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편의상 튜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정말 이렇게 대부분의 이렇게 치료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지능이 매우 낮다. 그러면 이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너무나 천차만별이고, 지능이 뭐 똑같이 뭐 70대 중반이라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살아온 환경이나 그동안 해온 경험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가 현재 상태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캐패시티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의 한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한계치를 도달해서 더 캐패시티를 넓혀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치료사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 아이는 이런 걸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하게 그냥 평균치로 했던 것들을 그냥 열심히 그냥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한테 정말 필요했던 부분이 걸려들어서 좋아지는 케이스를 그분들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 사람 쇠폭 좋네, 참 운 좋아서 하필이면 그게 딱 걸려졌다, 어쩌면 그게 몇 년 지나서 다른 치료사한테 운 좋게 기회가 왔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게 하나가 풀리면 그 다음으로 빨리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사고 수준이나 사고 영역, 정신 영역, 그 다음에 손과 발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몸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활동 능력들을 올려주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 치료사들이 그런 능력을 설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치료사들이, 센터장들이 상당히 지금 한계치에 도달해 있고, 정말 지능이 50대 60대에서 있는 아이들은 사실상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기존 치료센터에서 그냥 세월만 낭비하고 있는 거지 뭐 하나 제대로 못 배우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너무나 없다, 그냥 없다라고 봐야지, 뭐 허술하다, 조금 뭐 해볼 만한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점점 더 열악한 환경이 되어 가지 않을까. 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 친구들이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더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치료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오프로딩을 할 수 있는 차들을 전문적으로 튜닝하는 샵에서만 튜닝이 가능하듯이 일반 동네 그냥 공업사 가가지고 엔진오일 갈고 뭐 타이어 갈고 잠깐 뭐 이상이 있는 부분에 전선을 갈고 하는 것들은 뭐 호스를 갈고 하는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차가 가지고 있는 그 최대치에서 차가 망가질 정도가 아닌 범위로 튜닝을 해서 이 아이가 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어떤 인도나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좀 더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저는 튜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차가 너무나 좋은 차예요. 근데 도저히 이 차는 밑에 하부 구조가 돌을 탈 수 있는 차가 아니야. 그러면 돌을 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차를 가지고 와서 개조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해줄게 하고 그 차에다 뭐 스프링을 달고 뭐를 다 차를 그냥 승용차를 높이 세워놨어. 그거는 우리나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더러 안전상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 모르고 그 차를 가지고 산에 갔다가는 600m 거의 앞에 차를 산에다 있습니다. 버리고 내려와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은 아마 마음만 먹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정말 뭐 많은 차들을 개조해 가지고 길이 아닌 막 계곡을 타고 있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저걸 왜 저러냐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한 번씩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차를 어디까지 300m 앞에 능력을 발산시켜 볼 수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쾌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를 그동안 찾아왔던 많은 아이들이 상당히 인지 구조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치의 능력을 찾아내고 또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거기서 좀 더 도전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몇 번 해봤던 이런 오프로딩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느낌을 조금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 오프로딩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상당히 중증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그런 동영상을 보실 때 상당히 이런 극복할 수 없는 곳을 어떻게든 극복해 나간다라는 데서 나름 약간의 그런 공감과 약간 좀 쾌감도 같이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치료사들에게 정말 그냥 단순히 수준이 낮은 아이들을 그냥 내가 좀 돌봐주고 도움을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좀 한계치를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 의지를 갖게 내가 길을 만들어주고 설계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프로페셔널한 그런 자세와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1km 앞에 시속 10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치료사들이 망친 아이들 데려오면 제가 분명히 그 현재 수준보다는 더 월등히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 700m 앞 시속 그런 점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박수형 있고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떻게 빠른 단기간에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그분들은 10년을 헤매도 방법을 못 찾을 거고 저는 어느 정도 1년이면 이 아이가 그 산만하고 정말 멘탈이 붕괴되었던 아이들마저도 저하고 1년이 지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학습에 전념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말 튜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는 좀 접근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치료 경력을 쌓았다는 분들은 사실 이런 튜닝 자체에 대한 개념보다도 단순히 그냥 헬핑이라는 개념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럼 이 아이들은 헬핑이 만약에 멈추고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 애들은 정말 굶어 죽기 딱
그 십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후 좀 더 9시입니다.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발목을 지능이 잡고 있는데 대부분의 치료센터에서는 전혀 지능을 건드리지 못하고 손도 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감성파리에 젖어 있다라는 게 제가 느끼는 거고요. 또 제가 가르치는 치료사들 또한 제 마인드하고 또 그런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치료센터의 그런 대표하고는 마인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게 사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루하루 잘 넘어가길 바라는 거고, 저는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든 붙잡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케이스를 또 유지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유지한 케이스는 실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사들에게도 1km 앞에 정말 시속 이 아이의 100km 현재적 박수형 과속 능력이 단속 구간입니다. 지능 지수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현재 하고 있는 도구지 안에서 얼마만큼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빨리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수형 과속 치료사들이. 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워낙 코칭 비용도 비싸고 기간도 길고, 사실 요즘 치료사들이 그렇게 기간이 길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다들 쉽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는 정말 장애하던 부모님들이 고통을 받는 거다. 그냥 치료사들은 그냥 나이 먹고 그냥 먹고 사는 거 해왔다는 것밖에 없지, 그걸로 노년의 어떤 그런 아주 전문적인 어떤 프로페셔널의 수준에 도달해 가지고 뭔가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된다? 저는 그냥 동네 아줌마에 불과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동네 아줌마라는 비율이 너무 이렇게 수준을 낮추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그 말 듣기 싫으면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치료사들이 지금 떠드는 내용들, 여자 센터장들이 떠드는 내용들 대다수가 그냥 엄마들이 커피숍에 앉아갖고 3-4시간 앉아서 떠드는 얘기 그 이상도 아니다. 정말 엄마들한테 충격을 주고 인사이트를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걸 매달려야 된다라고 해줄 만큼의 그런 핵심을 찌르는 그런 말은 없다, 조언은 없다, 충고도 없다. 그냥 엄마들 그냥 손뼉 맞춰주고 안타깝죠, 불쌍하죠, 그러니 어떡해요, 힘내요, 정말 영혼 없는 그러한 힘내자, 저는 그런 얘기들밖에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정말 그런데 젖어드는 엄마들은 결국은 점점 더 우울해지고 내 아이는 다른 애랑 비교하게 되고 그러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은 엄마가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것 뿐인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1km 젖어 앞에 들어가는 시속 거죠. 10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 젖어 들어가다 보니 이제는 다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저는 구간입니다. FI를 처음 배우고 외국에 다닐 때부터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방법들로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를 봤는데, 한국은 와서 그런 얘기하면 제가 초창기에 너무나 사입이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엄마들이 여기저기 카페에서 저에 대해서 사입이다 뭐다 그러면 과연 그 어머님은 정말 사입이가 아닌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서 지금은 아이가 많이 나아졌는지 꼭 물어보고 싶고요. 정말 돌팔이한테 가서 정말 이 아이가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다 커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 집 밖에 처박혀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엄마들은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은 저를 사입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 얘기 듣든 뭐하든 제가 본 세상은 분명히 FI로 아이들이 더 나아지는 삶을 사는 걸 보았기 때문에 저는 본대로 하는 거고요. 엄마들은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기적 같은 아이가 없는 거예요. 600m 앞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렇게 10몇 년 동안 변하지 않고 간다라는 게 저는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고 끔찍하다라는 느낌이 300m 드는 앞에 겁니다.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많은 치료사들이나 센터장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많은 헛소리를 짓거릴 때 제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 홈페이지에 보면 막 그럴싸하고 블로그에 보면 별의별 것들 다 보여주지만 그 아이들이 결국 1km 지능은 앞에 시속 더 떨어졌지 100km 과속 단속 유지조차 되지 구간입니다. 않는다라는 것을 왜 그들은 숨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말 7세 이하 엄마들이 제 유튜브를 본다면 시속 100km 길이 있다. 속 100km 근데 지금 엄마가 과속 손에 단속 쥐고 있는 구간입니다.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다 버리고 찾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인터넷에 그냥 오픈하면 되지 않느냐. 저도 정말 제 인생을 걸고 한 것들을 쉽게 오픈해 버리면 너무나 값없이 복사해서 쓰고 그냥 흉내내서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제 삶의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제가 배웠고 보았던 것들이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세미나나 이런 워크숍이나 이렇게 개인 코칭을 통해서만 공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점점 더 저한테 잘 배운 치료사들이 나가서 배움대로만 해준다 그러면 점점 더 제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교구를 만들고 하는 이유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데 왜 그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뭐 그들이 본 게 최고라고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고 상당히 그런 뛰어나신 분들, 상당히 뛰어난 석학들, 이런 분들을 만나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본 게 맞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 정말 초기에 들였던 비용과 시간에 비해서 아이들의 망가지는 속도는 너무나 빨라지고 있고, 센터장들은 뭐 어쩔 수 없다, 당신 아이가 지능이 낮잖아 그러는데 똑같이 지능이 58이어도요 저는 저한테 배운 아이가 600m 나중에 컸을 앞에 때 시속 더 80km 가족들과 행복하게 신호 살 과속 거라는 확신이 있고, 분명히 나가서 일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센터장들의 속마음은 아마 이럴 거예요. 아니 얘가 지능이 낮은데 뭐 하겠어, 그냥 지원금이나 받고 그렇게 살고 나가서 사기당하지 않고 사고 안 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내가 그때까지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지 않느냐, 그냥 그러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한테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져 있든 간에 어쨌든 나중에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것만큼은 절대 애가 갖추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고요. 습관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노력들을 저에게 배운 선생님들이 계속 해나간다 그러면 정말 그분들도 같이 성장하면서 좋은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또 저도 최근에 또 아이가 태어나고 또 부모로서 이렇게 바라보니 제가 참 이렇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돼 있고, 또 제 아이에게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만들고 소개하는 것들은 정말 믿고 찾아오셔서 빨리 배웠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제가 뭐 약팔이 약장사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그냥 뭐 떼거지로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자격증 장사할 생각도 없고, 제 나름대로 상당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전달이 잘 되고 그렇다면 배우러 오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다들 왔을 때 상당히 다들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그런 피드백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상당히 앞서가는 프로그램들이고 발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나이가 지금 40대 후반이지만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뭐 교수님들이나 센터장들 뭐 50대 60대 뭐 그런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젊은 치료사들이 많이 배우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서서히 이제 집에 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주절주절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요. 그 얘기 여기서 이제 그만 마치고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아들내미 또 안아주고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9월 24일인데요. 600m 앞에 시속 5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뭐 남다르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도 또 이렇게 서울 오가고 하는 가중에 제 나름대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 이렇게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좀 들어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